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스포츠 토크 스토커의 시즌2 뉴 스토커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예, 여기 청중이라고 할까요? 청중까지 합쳐서 무려 여기 6명이 있습니다. CBS 노컷뉴스 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토크 스토커의 원조 대세 김대훈입니다. 이렇게 PD가 정해줘서 제가 대세가 됐네요. 저희 회사의 대세 김대훈 기자고요. 그리고 스포츠 토크로 1년간 팟캐스트와 인터넷을 종횡무진하던 스토커가 이제 드디어 사람을 바꿔서 시즌2를 맞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사람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 마음이 바뀌었고, 그리고 PD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대대적인 물갈이 아니야. 그렇지. 정말 PD가 바뀌었어. 김민수 PD가 결혼과 함께 자기는 하기 싫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마케팅 팀으로 가는 바람에 저 스토커가 이제 이만수 감독을 날리지는 못했는데 진짜 이만수 PD와 출연자들을 날리는 또 혁혁한 전과를 또 세웠네요. 우리 새 PD 이름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뉴스토커 PD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스페셜 정말 어렵게 모시지 않았습니까? PD 바뀐 기념으로 PD 친구분을 바로 섭외해서 오늘부터 뉴 스토커에 합류했습니다. KBS N의 스포츠캐스터 소준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본인 소개 본인이 알아서 좀 누구신지. 예, 전 네이버에 쳐도 안 나오고요. 예. 이제 네이버에 나올 치면 겁니다, 이제 스토커. 네이버에 치면 네이버 다음. 네이버나 다음에 치면 딱 사진 하나 뜨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름은 소준일이고요. KBSN 스포츠에서 현재 프리메라 리가 스페인 축구 중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30살이고요. 예, 통장에 돈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초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직 미혼이시고. 근데 보면은 이제 이 소씨하면 또 희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보면은 제가 아는 소씨는 소지섭, 소유진. 먼 친척들이죠. 먼 예. 친척. 오, 그래요? 네, 먼 친척들인데 조상님들께서 좋은 피는 다 그쪽에 주셨나 봐요. 저는 그냥 생기다만. 여러분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목소리만 들어서 모르겠지만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반응들이 시원찮아. 세훈아 잘생겼잖아. 저는 남자 외모에 관심 없습니다. KBSN 스포츠를 프리메라 리그 보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보면 안 나오지만 예, 안 나옵니다. 프리메라 어쨌든 리가. 근데 나왔습니다. 예, 항상 가부키 화장을 하고 나옵니다. 제 얼굴과 다릅니다. 정인영 아나운서 뒤에 서 있는 그 사진은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빨간색 정인영 아나운서가 입고 있는 그 뒤에 웃고 있는 사람이 소준일. 네, 이게 그렇습니다. 박세훈 기자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소준일 캐스터를 통해서 이 정인영 아나운서하고 또 이제 발을 또 이제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야. 내용은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목적이 아니었어, 이게. 여자 아나운서 여신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혹시나 한번 열릴까. 중간 다리에 불과합니다. 초청 한번 좀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준일 캐스터를 소개하다 보니까 흥분됐습니다. 여기 없는 사람들 생각이 나고 흥분했어. 다들 아나운서 생각하면서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오랜만에 찾아왔다. 입심으로 승부하겠다. 필심보다는 입심. 자, 우리 박세훈 우리 체육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체육팀의 박세훈 기자입니다. 이 되게 정도만 할게요. 간단한. 첫 회니까 심플한 소개. 본인 소개를 좀 심플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즌 1 때 간간히 우리 김동욱 오해영 기자가 진행할 때 간간히 옆에서 출연을 했고 네네. 간단히 소개하면 현재 축구, 농구 등등의 종목을 담당하고 있고 네. 오늘부로 현역 NBA 해설위원이 된 박세훈입니다. 이 짱짱해요. 여러분 NBA 아시죠? NBA. 쉽게 얘기하면 미국 농구. 그렇죠. 한국 농구도 아닌 미국 농구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스토커에서 NBA를 다룰 일이 없다는 거. 한 번씩 다룰 겁니다. 이제. 마이클 조단이 있었으면 우리가 다루겠는데 네.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유명한 르브론 제임스 말고 다른 사람 또 있나요? 케빈 듀란트 아세요? 듀란트라는 데가 아닌데 케빈 듀란트까지는 내가 듀란트 흑인일 거야 분명히. 흑형이죠. 요즘 흑형 유행이잖아요. 흑형 그럼요. 치킨 때문에 난리 났지만 맞죠? 듀란트. 예, 맞습니다. 걔가 잘해요?
잘하죠. 오케이. 득점왕하지 않았나요? 그 르브론 제임스 지난 시즌은 못했는데 못했나? 그 전 시즌에 전에 약간 뭐한 3년 것 연속 같은데. 득점왕을 했죠. 그지. 그럼 백인 중엔 누가 유명해요? 백인요? 지금 왜 당황스러운 인종을 지금 구분을 해요? 백인은 백인. 그래서 지금 왜 뭐 인종을 구분해? 딱히 들리는 선수는 없는 걸로. NBA에? 예전에 존 스타턴이라든가 그렇지. 이런 선수들이 존 있었는데 스타턴 뭐 이런 유명한 휴스턴 뭐 이런 애들 없어? 레리 버드 있었는데. 레리 노비츠키 이런 선수.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노비츠키, 백인들도 노비츠키. 농구를 잘하잖아요. 그거 잘하죠. 없어요? 지금은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야, 이게 해설위원이 말이야. 아직 없으니까 사실을 없어. 사실대로 얘기를 저는 해야죠. 선수로만 보지 인종을 구분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 보면 이제 흑형들이 있고 좀 하얀 형들이 있고 이러잖아. 사실은. 근데 궁금한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끊읍시다. 이게 진행자가 시즌 2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삼천포로 빠지고 그러는 알았어. 거야. 일단 분위기를 좀. 자, 그래요. 아무튼 농구 중계도 하고 계시지만 스포츠 스토커에서는 축구 담당. 네. 그리고 한국 축구 담당. 아니 한국 농구 담당. 네. 너 마찬가지죠? 네. 국내외 농구 다 하는 거죠. 국내외 농구 담당하신 우리 박세용 기자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네. 자, 우리 CBS의 체육팀장 임종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종길입니다. 혹시 그러니까 저 역시 시즌 1 때 간간히 이제 그 김동욱 기자나 오해원 기자가 빈자리가 났을 때 간간히 이제 땜빵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 역시 이제 좀 소박하게나마 다음 주에 이제 소치 올림픽을 취재를 가기 때문에 네네네. 갔다 와서 하게 될 테지만 이제 종합 편성 채널에 이제 스포츠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는 부장을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러니까 저보다는 그거 괜찮아? 글쎄 이제 뭐 종편인데? 종편 어디 종편? 그건 나중에 출연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뭐 우리 CBS 선수들이 무럭무럭 다 자라가지고 내 자리는 없나 한번 좀 알아보고 자리도 알겠습니다. 여러 자리 있으면은 좀 같이 PD 자리도 있고 하니까 좀 알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고 아무튼 CBS 우리 축구 담당 그리고 체육 담당 기자들이 펼치는 스토커 시즌 2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KBS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노컷 뉴스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회인데 역시 주제는 뭐랄까 고심 중에 그래도 축구 이야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원래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지만 어쨌든 그 일요일 날 코스타리카랑 한국이랑 홍명보가 지금 그 평가전 네. 예. 이겼지만 어쨌든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스토커의 첫 주제는 홍명보호 왜 아직도 박지성을 필요로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박수치고 자 한국 코스타리카전 그 시간대에 해필 서프라이즈를 봐야 되는데 제가 MBC의 서프라이즈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딱 들었는데 축구를 해가지고 애들도 실망 급실망. 근데 저는 더 실망. 왜요? 축구 경기를 보면서. 경기를 보면서. 네. 어떻습니까, 박세웅 기자? 사실 그 평가전이라는 말 빼야죠. 뭐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냉정하다 되게. 너무 세게. 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 우리의 이게 무슨 경기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평가전이라기보다는 그냥 땀 빼고 왔다. 약간 사우나하러 갔구나. 사우나 경기. 너무 저 상대가 워낙 좀 약했으니까 예. 뭐 코스타리카 FIFA 랭킹 우리보다 높던데요? 높지만 주력 선수들이 다 빠지고 사실상 이진들이 나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우리의 전력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볼 우리도 수 있죠. 이진이잖아. 네. 우리도 이진이고 얘네도 이진이고 사실 그 상황은 비슷해요. 코스타리카도 유럽파 다 빠졌고 그러니까. 국내파를 테스트하는 그런 경기인데 문제는 얘네가 경기를 진짜 성의 없게 하더만요. 코스타리카가 네. 아니 그 평가전 어쨌든 친선 경기든 평가전이든 간에 선수 2명이 퇴장당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 그만큼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정말 개념 없이 맡겼거나. 근데 이번 건 후자거든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용 선수한테 태클을 들어갔던 코스타리카 선수는 사실상 이제 기본기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의심 섞인 비판까지도 나옵니다. 네. 다리를 양쪽으로 두 개 다 들고 태클을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봐도 섭을 쥐고 지푸라기를 쥐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퇴장을 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많죠. 그러니까 선수 아닌 수준 이하에.
것 같은 애들이 좀 많았어요. 무슨 코스타리카 축구협회 무슨 아들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박사훈 기자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이제 경기 내용 자체에 그다지 큰 주목할 만한 점은 없었던 것 같고 코스타리카 선수들이 너무 지나치게 좀 격한 반응들을 보이면서 좀 수준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이 손아운서 축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손아운서도 잠들게 하는 저마저 잤습니다. 네, 손아운서. 축구 중계하는 사람이 직업인 사람이 자기 아는. 저 2010년 올림픽 때 일본 경기 보다가 잔 거 이후로 처음 잤어요, 진짜. 아 근데 솔직히 피곤해서 잤다 아니면 경기가 재미없어서 피곤이 몰려왔다 어떤 거예요? 그 전날 과음하지 않았나요? 그 전날 여자친구랑 또 여자친구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근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예. 아, 30살이고요. 통장에 돈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오, 2,700원. 몇 자리 공이 몇 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7개면은 그 보통 수준이고요. 8개면은 이제 빨리 이제 연락을 해서 한 29만 원 있겠죠 뭐. 뭐 비슷하게 있습니다. 예. 자, 뭐 딴 길로 가지 말고 예.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도 안 나와. 지금 누가 딴 길로 갔는데요. 자, 아무튼 1대 0으로 어쨌든 이겨서 그러나 좀 언론 매체 평은 네. 나름 좋은 것 같아. 박 기자. 박 기자가 볼 때는 김신욱 김신욱? 김신욱 뭐 찬양 일색이던데. 네네. 과연 이번 평가전에서 김신욱 저는 좀 불신합니다. 김신욱 선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김신욱은? 전 왜요, 개인적인 거에 뭐 논리적인 데이터 뭐 이런 건 아니고 아무튼 좀 키가 큰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그렇지 있는 거 불만이 아닙니까? 많고 우리나라 축구가 고공 본인이 축구는 작다고 그렇게 아니거든, 비하면 사실은. 됩니까? 제가 스토커 원을 잠깐 듣고 나왔었는데 네. 이 김대원 기자께서 김신욱 선수를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 호불호가 분명하신 예. 분이에요. 근데 40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어허, 참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가요? 자, 어때 박신욱 기자? 박신욱 당황하셨어요? 기자. 네. 아무튼 코스타리카전을 통해서 김신욱이 좀 뜨고 있어요. 냉정해 보면 네. 어떻습니까? 김신욱이 뭐 다른 거보다 그 어쨌든 간에 홍명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원했어요. 새해 첫 경기고 뭐 당연하지. 새해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부터는 올해는 이기는 분위기를 그렇지.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골을 터뜨려야 되는데 음. 그 작년에 우리가 지겹게 들었잖아요. 원톱 스트라이커 부재. 하지만 11월 달에 김신욱이 재발탁되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줬죠. 네. 그 기세가 새해 첫 경기에도 이어진 거죠. 김신욱은 다시 한번 홍명보 감독의 믿음에 부응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가전의 밸류 자체는 떨어져도 그 안에서 김신욱의 가치만큼은 뭐 빛났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죠. 김신욱의 발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맥락 없이 싫어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진짜 잘하거든요. 뭐 나한테 반성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맥락 없이라는 그 맥락 없이 가슴을 휘려 파는 거 말이에요. 자,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좀 멋있게 어떤 장대 네. 뭐라고 그러지? 장대 스트라이커잖아요. 네, 그래서 장신 그 스트라이커. 머리로 장신 스트라이커인데 머리로 넣다는지 좀 멋있게 넣어야 되는데 두 골 다 네. 어떻게 보면 주워 넣는 그런 측면이 강했거든. 근데 물론 그동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위치 선정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스트라이커는 중요한 건 골로만 얘기를 해야죠. 골로 얘기를 근데 하죠. 만약에 주워 먹는 걸 이렇게 평가적으로 하면은 이탈리아 인자기는 진작에 축구 그만뒀어야 돼요. 인자기는 그래서 이제 다 가짜나 주워먹거든. 인자기로 쓰나미마저 피한 위치 선정. 예전에 스킬라치 모르니까 스킬라치. 스킬라치 걔도 근데 스킬라치 재수가 좋은 거지. 1990년. 그렇죠. 그리고 사라지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실력인데 어쨌든 이탈리아를 준우승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뿐이라는 거지 나는. 스킬라치 기억나지. 음. 좋아. 아무튼 뭐 김신욱 선수가 그렇게 해서라도 4강 올라가면 난 좋겠지만 네. 아무튼 제 느낌이라는 거, 제 네. 기분이라는 네네. 것만 4강. 알아주시고 경기 직후 김신욱 선수 인터뷰. 골을 넣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찬스가 와서 또 운 좋게 그렇게 골 넣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골키퍼는 걱정이 전 정성용을 또 좋아하는데 그 승규 형이 또 요즘 뜨고 있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손아운서는 김승규 골키퍼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잘했나 이번에? 하여튼 골이 안 넣어줬으니까. 아니 뭐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 뭐 김승규 골키퍼의 기량에 대해서 테스트할 만한 그런 장면도 많지가 않았다고 거의 없었어요. 보고요. 하지만 자기 쪽으로 공이 날아와야지 이게 그렇죠. 기량을 발휘하는데 공이 안 날아오는데. 알았어. 그러면 골키퍼 얘기는 간단하게 해서 네. 누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김승규 골키퍼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제청합니다. 그럼 임 기자는 글쎄요. 저는 2002 한일 월드컵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그 전 하지 마. 그 월드컵 직전까지
그 김병지 골키퍼가 병지, 대세로 병지. 여겨졌죠. 아유. 대세로 그렇죠. 여겨졌고 근데 실수로 그 당시에 백업 요원이었던 이훈재 골키퍼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내 마음속으로 주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주전이다. 이 말처럼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국을 보면은 정성용이 주전이지만 김승규가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에요. 뭐 경쟁이 정성용의 필요하죠. 안정감 그리고 김승규의 상승세 이게 어떤 그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정성용이 안 되고 김승규가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박 기자. 일단 정성용 선수가 그 지금 수원에서 뛰고 있는데 지난 시즌 초반까지는 폼이 굉장히 좋았어요. 폼? 그러니까 그 자기 컨디션이. 컨디션이나 네. 능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기점을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쭉 타더라고요. 어이없는 골들을 많이 먹었죠. 장풍 사건이 있었죠. 네, 그죠, 네, 그죠. 그게 이제 장풍 시즌 사건이 막판에 그러니까 어이없이 골 먹었다는 골대를 거예요. 향해서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어류겐 장풍을 쐈죠. 어류겐 어두운 게 이렇게 치려다가 잘못 친 거겠죠? 원- 원기옥이죠, 밖으로 원기옥. 치내달라다가 펀칭하다 이게 이게 마치 들어갔나 보구나. 골문 안으로 장풍을 쏘듯이 골을 허용한 그 장면이 있었는데 헌납했던. 거기서 이제 정성은 거의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마탱이 같고 어. 네. 근데 김승규가 이 선수가 좀 스토리가 있어요. 그 예전에 뭐 청대도 하고 그랬던 선수인데 그 울산 소속팀에 김영광이라는 붙박이 주전이 있었어요. 근데 김영광이 시즌 초반에 다쳤어요. 그래서 김승규를 내보내 봤는데 김홍훈 감독이 얘가 기가 막힌 거야. 그렇죠. 이 김승규 선수가 결국에 그 이번 시즌 그 방어율이라고 하죠. 실점률이 한 경기에 한 골 미만이에요. 0점대, 0점대. 김승규가? 네. 아. 그리고 이 선수가 가장 큰 장점이 물론 뭐 경험이나 이런 노련미는 정성용에 비해서 부족한데 이 그 순간 반응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날짐승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외모도 그렇고 생기다 만 것 같은 약간 그런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성격도 되게 독특해요. 이제 국가대표 이게 저도 축구를 담당을 했으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근데 톡톡 튀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자중하는 것 같던데. 아, 요즘 자중하죠. 정성용 그래도 선배니까 그렇죠, 그렇죠. 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근데 저는 그래도 정성용을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내기 한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 예. 브라질 정성용이지.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볼게요. 예, 아, 저 나는 지금- 여기는 박세영 기자하고 소나운서는 김승규. 근데 만약에 두 경기 나오고 한 경기 나오고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월드컵 웬만하면 그런 경기는 없죠. 예. 그런가요? 한 명으로 쭉 가죠. 한 그렇죠. 명으로 쭉 갑니다. 죽으면 한 그러니까 명이 남아공 죽으면- 월드컵에서 한 명이 아, 죽으면 남아공 월드컵에서 이훈재가 밀린 거 아닙니까 정성용한테, 그죠? 아 밀렸나요? 밀렸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정성용도 밀릴 차례가 됐다. 근데 저는 정성용의 한 표를 좀 주고 싶네요. 좋아. 자 임종률 기자와 김대훈 기자는 음. 정성용, 네. 정성용. 소나운서와 박세훈 기자는 김승규. 그래서 이거를 내기를 해서 지는 팀이 네. 뭐 할까? 저 소나운서가 지면은 정인영 아나운서 이거 출연. 제발 이겨라. 지면 지면 져야지. 우리 얘기해야 되는데. 아, 골키퍼 얘기를 마무리하면은 30일에 그 멕시코랑 평가전 하잖아요. 네. 이때가 그 홍명보 감독이 나름 주목하고 있는 평가전이거든요. 상대도 강하고 네. 이제 그 남은 평가전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날 나오는 골키퍼가 브라질의 주전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골키퍼는 지금 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비수들이랑 계속 호흡을 맞추게 해야 되거든요. 한 명을 고정시켜 놓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미국에서 윤곽이 나올 거고 그 기점이 아마 멕시코전이 아니겠느냐 그런 예상이 좀 있죠. 그러니까 멕시코에 출전하는 골키퍼가 골키퍼가 사실상 브라질로 간다. 주전으로. 주전골 네. 수문장이 된다. 이 네. 뜻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SBS의 이훈재 코치 인터뷰. 항상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기본에 대한 충실할 수 있는 모습과 그리고 머릿속의 생각 그리고 초심으로 항상 돌아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좀 있나요? 소나운서? 딱히 눈에 굉장히 들어오는 선수는 없었고 그냥 그 경기에서 가장 제가 의미를 찾는다면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신욱 선수가 또 골을 넣었다라는 거. 확실히 원톱 자리는 이제 좀 약간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 뭐 다른 이근호 선수도 있고 뭐 이용도 있고 뭐 있잖아. 고요한. 고요한 이런 친구들도 그 잘하긴 원톱은 했어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잘하긴 했는데 김진수도 잘했고. 네. 수비도 굉장히 홍명보 감독이 수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단 네. 말이죠.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좌우 윙백 왼쪽 김진수 오른쪽 이용 요 두 선수가 그래도 전방 후방 왔다 갔다 하면서 활발하게 공격도 참여를 하고. 잘했죠. 애들이. 그나마
그나마가 아니라 이 둘은 잘했어요. 네. 둘은 잘해. 수비는 잘했다. 지금 김진수 선수는 아직까지 이제 축구 팬들한테 아직 아주 많이 알려진 선수는 아닌데 이 선수 브라질에서 무조건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2002년 때는 히딩크에게는 박지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황태자 약간 이런 느낌. 지금 홍명보의 황태자는 지금 김진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또 김진수. 찍었네요. 네. 예. 김진수. 굉장히 지금 신뢰하고 있어요. 언제이냐?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한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붙박이 주전이 거의 고정화되고 있는 선수가 김진수거든요. 왼쪽인데. 홍해 남자네. 홍해 남자. 홍남. 홍해 남자. 저는 그리고 또그 이근호 선수 있잖아. 예. 나는 시즌 1에서도 그랬지만 되게 싫거든 사실. 아, 왜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키도 비슷할 텐데. 아, 골을 못 넣잖아. 그리고 잘 못한다니까. 어떻게 생각해, 우리 임 기자? 이근호 글쎄요, 이근호 가야 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 이끈 1등 공신이에요. 또 공신이야. 네, 또. 그럼요. 아이, 그 진짜. 예선 때 유럽파들이 많이 안 왔을 때 이근호가 그걸 다 해결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못 본선에는 갔지. 못 갔죠. 어림을 받았죠. 음. 그래서 이근호가 이번만큼은 정말 다르다. 네, 그래서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근호가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에너지가 넘치고 네. 부지런하고 많이 뛰어다니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그 효과가 좀 적다. 그러니까 뭐 애무만 많이 하고 실제 그 효과는 좀 떨어지는 여성에 대한 만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골은 많이 넣는 선수니까. 골을 많이 넣었다는 생각이 왜 안 들죠, 저는 근데. 그 작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 평가전 때 최강희 감독 있을 때도 필요할 때는 네, 항상 필요할 넣어줘요. 때는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과연,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국제용이냐, 아니면은 그렇죠. 뭐 아시아권 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만 저는 날라다니느냐. 아시아권. 저는 그 아시아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이근호 선수가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지금 K리그 2부 리그에서 있거든요. 그 상무 소속이라. 아, 예, 예. 근데 그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 갔구나. 이게 높은 물에서 계속 놀아야지 그 경기력이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2부 리그가 굉장히 한량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축구 팬들이 하는 흔한 말로 양민학살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감으로 다시 상위 클래스로 오면은 이게 그 안 경기력이 되지. 발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선수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제 곧 본고사인데 언제까지 지켜보기에는 조금 빨리 이제 네.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임종일 기자, 그 예. 홍명보 감독 어쨌든 승리를 거뒀지만 예. 여러 가지 단점들이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음. 결정력이 그렇죠. 없다. 음. 그렇게 해서 역시 또 박지성 만한 어떤 킬러 이런 선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솔솔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제 그거는 사실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홍 감독이 이제 신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박지성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해보겠다. 싶다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박지성이 이제 현지 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월드컵에 나갈 가능성은 0%다, 네. 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끝난 얘기라고 끝났죠. 봐야 되고 못을 박았죠. 못을 예. 박았죠. 게임 오버.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왜 자꾸 박지성을 그렇지. 원하는가 그렇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0년에도 그랬고 그 2006년에도 그랬고 그 이전 월드컵 그러니까 우리가 86년 이후로 쭉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월드컵들을 보면은 항상 팀을 장악할 수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베테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90년대 최순호가 있었고 94년도에 홍명보가 있었고 황선홍이 있었고 황선홍 그때 좀 김주성이 있었죠. 94년도에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말 그대로 홍명보가 있었고 또 2002년 그 역사적인 순간에는 홍명보, 황선홍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생각을 할 때 선수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선수가 있다면은 통솔이 편하죠. 그러니까 90년부터 계속 월드컵 본선에 출전해왔던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무리수인 줄 알지만은 계속 박지성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지성을 제외한 네. 뭐 다른 선두 앵커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게 누굴까요? 그게 지금 박주영이 돼야 되는데 네. 박주영이 지금 못 나오니까. 네, 한량처럼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주영은 지금 천장에 매달린 박쥐 같아 그냥. 그렇죠. 땅대롱대롱 어떻게 좀 불안하고. 근데 지금 박정희 최고예요. 이 왜? 근로 시간 대비 수익은 최고거든요. 일을 안 해. 근데 돈 엄청 벌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데 그건 네. 부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선수는 좀 뛰어야 그렇죠. 그게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라운드에서 보여줘야. 그렇죠. 이제 그 박지성이 주는 위압감, 상대 팀에 주는 위압감도 상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남아공 월드컵 전에 박지성이 일본과 평가전에서 골을 넣은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달리는 세레모니 했지 않았습니까? 일본 그렇죠. 관중을 신목시키게 만들었던 그 세레모니. 거기서 나오는 카리스마.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에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가 우루과이랑 붙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긴 졌는데 경기 후에 수아레즈가 박지성과 유니폼을 교환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그건 뭐냐? 세계 최고의 명문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해주는 아우라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빛으로 기선으로 제압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홍 감독이 박지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누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주영, 지금 놀고 있는 박주영. 손흥민도 지금 떠오르는 샛별이지 상대 팀을 어리잖아.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카리스마는 아직 없고, 이청용 역시 본인이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떤 조력자의 역할, 어시스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슛을 많이 때리기보다. 그렇다고 김보경이 제2의 박지성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경력이 부족하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그리고 한국 축구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 박지성은 0%라고 하지만 네. 한 번쯤은 그냥 뭐 벤치에 앉아 있어도 되잖아. 그, 베컴처럼 컴처럼 앉아 있어도 그 어떤 그런 카리스마.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선수단 사이에서 큰 어른이 한 명 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인 것 네. 같은데. 뭐 그래서 열 받으면 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흥분하면. 박지성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99.9%도 아니고 0%라고 확답을 지었기 때문에 끝났죠. 네. 가능성은 이 없습니다. 과정이- 우리가 부추기면 안 될까? 네. 그러니까 안 이 되죠. 과정이 웃겨요. 이게 그 그렇죠. 홍명보 이게- 감독이 이 언론에 대해서 정말 정통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언론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또 언론에 뭘 줘야 되고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지도자인데 올해 신년 그 이제 언론사 부장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박지성 얘기를 꺼냅니다. 박지성을 만나보겠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뭐 큰 의미 없이 그냥 던진 말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아니 그렇지. 귀가 홍명보 번쩍 감독이 뜨이지. 박지성 만난다는데 이게 그냥 흘릴 얘기예요? 그럼. 기사가 나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실제로 보도도 됐지만 그 썰이 있었죠. 이건 사전 교감이 분명히 있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아무 맥락 없이 흘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추측성 보도가 나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게 추측성 보도로 끝났지만 어쨌든 홍명보 감독은 최소한 한번 간을 본 거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여론이 박지성을 다시 데려오게 도와줄 것이냐 아니냐 일단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 와중에 박지성이 돌아와주면 더 좋고 한번 간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좋지가 않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 박지성 선수가 꼭 돌아와야만 한다라는 이제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박지성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안 되는 건가? 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대표팀 내에서도 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사실은 박주영이 이걸 좀 대체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박주영 이 친구는 진짜 나 진짜 답이 저 안 이제 나오죠. 그 역할을 런던 올림픽에서 박주영이 한 봤잖아. 겁니다. 그때는 소속팀에서 뛰고 있었고 컨디션도 좋았기 때문에 뭐 그때 뭐 군 뭐 저 모나코 공국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사연도 있었고 원하지 않은 선수인데. 네, 어쨌든 그때는 박주영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악이 안 된다는 거죠. 너 지금 소속팀에서도 못 뛰는데 우리랑 같이 이게 하면서 주전을 하겠다고 선수들이 반발을 할 거라고요. 그럼 기성용 선수는 어떻습니까, 손아운서? 기성용 카리스마 있잖아. 기성용 기성용이요.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 선수 실력도 좋잖아요. SNS 파문을 일으켰던 선수예요. 아, 그 이제 끝났잖아. 매듭 졌잖아. 끝났지만 선수들이 보는 느낌은 시선은 곱지가 않은 거죠. 특히 아, 요즘 국내파 잘하고 있잖아. 선수들하고의 알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파 선수들이 기성용을 받아들일까요? 네. 받아들여 뭘 실력이면 그럼 되는 거야. 김신욱을 받아들이세요. 아, 신욱이 형은 신욱이 형이요? 자, 기성용 이거는 리더런의 가능성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리더는 묵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을 기성용에게 네. 들려주면 되죠. 이게 박세영 기자처럼 좀 묵직해야 되거든요. 너무 묵직해. 그리고 그 리더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손아운서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리메라리가 중계를 하면서 메시, 호날두 이런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눈에 담았을 거 걔들은 아닙니까? 리더가 아니라 스트라이커 아니야? 리더가 되죠. 그렇죠. 리더죠. 팀의 정신적인 지주들이 다 있는데
좀 그런 선수들이 주는 위압감, 어떤 품격 이런 것들이 정말로 주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한마디인 것 같아요. 품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기성용 선수가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 좀 리더로서 이제 한 팀의 그렇죠. 한 팀을 모두 통솔을 하는 그런 리더의 자리를 이제 맡기기에는 다소 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요. 그러면 캡틴 어쨌든 캡틴이 필요한 시점인데 네. 홍명보호의 캡틴은 과연 누가 될지 박지성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저는 점수가 아니기 저도 때문에 있어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뭐 홍 감독이 만나서 좀 도와줘 하는데 뭐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직 만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또 박주영 선수가 또 그런 캡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뛰지 못하고 있어서 박주영 선수는 일단 좀 팀을 옮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스날에서 근데 이 벵거 감독이 밝혔죠. 이제 뭐라 관심을 가지는 팀이 아직은 아무 팀도 없다라고. 부상도 없다. 예. 부상도 없다. 부상도 없고 부상은 없는데 그게 진짜 슬픈 얘기예요. 팀도 없다. 사려는 사람이 없는 아니, 거죠. 한국으로 다시 못 돌아오나요? 본인이 싫어합니다. 예. 본인이 아스널에 대한 향수가 그러니까 동경이 엄청납니다. 아스날 예전 마치 향수 이름 같아. 아스날 향수.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위건의 이제 긴급 임대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죠. 물론 박주영 선수 본인 입으로 밝힌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결국 떠나질 않았죠. 아스날을. 본인이 거부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주영의 좀 속을 좀 한번 보고 싶어. 좀 인터뷰라도 어떤 기사가 안 나오니까 박정희 잘 안 답답하긴 하니까. 해요. 잘 안 하잖아요. 원래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한번 스토커에 한번 좀 전화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스널 입단 당시 박주영의 인터뷰. Hello, my name is Park Ju-young. I'm happy to be Arsenal player. 뭐 합니까 선배? 선배가 이제 고위층 연결을 해서 CBS 고위 임원들 해서 연결하게 그런 거 선배가 이런 게 하는 거 리더의 아닙니까? 역할이죠. 리더의 품격이 네. 떨어져요. 주장으로서 해야 되는 루트를 역할. 좀 알려줘. 그럼 내가 루트를. 좀 할게. 그 체육부가 해야 되는 일이지. 체육부가 저는 이제 고위 임원들을 잘 모릅니다. 나도 몰라. 아니 선배는 여기 한 2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 사장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장님이 연락을 하면 만사 오케이 아닙니까? 아, 그런가? 네. 원조 대세인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아쉽고 그런 반면 또 제가 또 약간 불신하고 있는 지동원 선수인데 지동원이 갑자기 떴어. 네. 왜 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박주영 얘기랑 연관을 지금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공격수 얘기는 박주영과 무조건 연관이 되는데 홍명 그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홍명보 감독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무조건 박주영 데려간다. 근데 뭐가 걸리느냐? 자기는 경기에 뛰어야 돼. 난 경기에 안 뛰는 선수 안 데려가겠다. 그렇죠. 이런 이미 원칙을 말을 정했단 해놨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해 말에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 얘기도 해요. 내가 너무 원칙주의자가 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박주영 데려가겠다라는 걸 일종의 던진 거지. 그렇죠. 네. 근데, 밑밥을 던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설득력이 있었냐? 박주영 말고는 공격할 애가 없거든. 선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 봐봐요. 김신욱도죠. 지동원. 이제 얘기하겠지만 완전 떠버렸지. 그러면은 박주영은 완전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지동원 한 골 넣은 거 가지고 뭘 떴어? 뜨기는. 근데 그 한 골의 의미가 좀 보셨어요? 남다르죠. 봤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인데 그게 뭐냐? 오다가 딱 끊고 딱 우리 헤딩으로 손아운서가 넣는 거 설명을 아니야. 해줄 겁니다. 손아운서. 네, 갑자기 어떤 저한테 의미가 있어? 넘어오네요. 좀 어려운 문단. 사실은 지동원 선수가 EPL에서 굉장히 활약이 미비했던 이유가 좀 본인 스타일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좀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EPL 무대에 대해서. 근데 영국하고 독일 차인데 뭐.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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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독일은 다르고 아니 한국 야구랑 메이저리그랑 같습니까?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그런 그 정도 급이야? 뭐 그 딱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잖아. 리그의 어쨌거나 특성이 다르죠. 있는 예. 겁니다.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빠르고 한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것에 EPL? 대해서 좀더 그것에 거칠고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썬더랜드로 이적을 하기 전까지는 독일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다시 독일로 건너오자마자 데뷔전에서 2분 만에. 예 이제 6개월 후면은 합류할 팀을 상대로 그렇죠. 골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미래의 친정팀에 예. 기술을 꽂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야? 아니죠. 언론에서 약간 좀 호들갑을 떨어줘도 될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동원이 가서 못하기를 바랄 수는 아니, 없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한 골 가지고 지동원이 박주영을 그렇죠. 능가한다. 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이제 한 경기이고 한 골이라는 점도 이제 뭐 판단을 모두 다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말씀도 이제 설득력이 있긴 한데 하지만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를 기다렸는데
사실상 이제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셀타비고로 이적을 했을 때도 임대 이적을 했을 때도 활약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고 아스날에 다시 돌아와서도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개점 비용 아닙니까? 예, 뭐 한 경기 교체 출장 뭐 10분 정도 뛰었던 그것이 전부니까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계속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돌려서 말하는 거지. 핵심은 야, 이 자식아 이적해라. 제발 딴 데 좀 가라. 계속 이거예요 지금 홍명보 감독.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갈 수 있는데 본인이 안 가는 거야 아니면은 그렇다고 봐야 되죠. 지금 형국에서. 그런가?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는 여름에는- 갈 데가 없어지고 예. 있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적 시장이 그렇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갈 수 있었는데 본인이 안 갔다면 지난해 이제는 여름? 예, 그렇죠. 이제는 갈 수 있는 팀들의 그런 레벨이, 스펙트럼도 이제 좀 예, 좁아지고 레벨이 있다. 좁아지고. 스펙트럼. 예. 박주영 그럼 버려야 됩니까?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지동원이 그러니까 솔직히 뭐 그 버리지 마, 스토커에서 버리지 진행자분의 마. 멘트가 틀리진 않아요. 그 한 골 넣었다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맞는데 왜 지동원이 기대가 되냐면은 우리 손아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분데스리가랑 이게 뭔가 좀 이게 맞아. 상성이 지동원이 맞는 거죠. 뭔가 좀 맞아. 그리고 또 하나가 상성? 지동원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계속 뛰어요. 이건 거의 확실해요. 그렇지. 아니 어떻게든 도트문트로 계속 이적한다며. 아니, 그거는 그거는 이제 시즌 시즌 끝나고 끝나고. 월드컵 네. 끝나고 좀 조사 좀 하고 오세요. 주장이잖아요. 알았어. 그리고 지동원 선수가 한 방이 있어요. 런던 올림픽 런던에서 때도 한 골 넣었잖아. 영국과 16강전이죠. 음. 영국과 16강전에서 통렬한 왼발슛. 왼발 그거 멋지더라 진짜. 카디프 시티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영국 기자들이 처음에 되게 얕봤다고요. 그렇지. 한국을. 그리고 근데 그 골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보는 눈이 달라져요. 원더풀. 조급해집니다. 예. 그래서 승부차이 갔고 승부차이까지. 예. 또 뭐 전문가들이 볼 땐 지동원이 좀 뭐 이렇게 좀 관심이 있네. 제가 볼 때는 지동원 선수는 좀 그렇게 저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안 존재감은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는 전후반 90분까지는 못 뛰더라도 김신욱도 마찬가지. 김신욱이 항상 대표팀에 포함되는 이유가 뒤지고 있거나 프리킥 상황에서 한 골이 필요하다 할 때는 김신욱만한 카드가 없거든요. 여러 명 몰고 다닐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뭐 헤딩으로 떨궈주고 슛을 유도한다든지 본인이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최소한 두세 명은 몰고 다니니까 기회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지동원 역시 신장에 우위가 있어요. 박주영보다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일발 장타가 있기 때문에 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거리 슛 같은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동원이 보니까 그 EPL이 약간 그 킥앤 러쉬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동원이 거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좀 상황이 안 순발력이 맞는 좀 것 같아. 떨어지죠. 근데 그 지금 지동원이 컨디션이 올라오면 우리 대표팀에게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왼쪽에 있는 손흥민이 킥앤 러쉬가 아주 좋아요. 근데 지동원은 또 약간 그 반대적인 스타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의 다변화라고 해야 되나? 지동원이 다양한 올라와주면 카드가 될수 무조건 있죠. 좋아요. 지동원은 오른쪽에도 설 수 있고 원톱에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광저우 아시안 게임 그렇게 보셨잖아요. 훌륭한 선수야 지동원이? 아, 그럼 지동원이 막판에 두 골인가 세 골인가를 몰아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메달이라도 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어? 사실 월드컵 무대에서의 원톱이라면 약간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그 선수가 맞아요. 주전으로는- 몸싸움이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김신욱 같이 딱 최전방에서 버텨주면서 수비수들의 견제를 혼자서 다 받아주고 나머지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은 기대를 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도 이제 이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야, 그러면 아무튼 뭐 캡틴으로는 얼추 없네. 근데 저는 다 이렇게 김대훈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박지성의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고 싶어요. 이게 월드컵이 다가올수록 지금 뭐 평가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흔들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 국민적인 여론이 여러 같이 그러니까 아우네 장터에서 3일 운동할 때 그 빛이 이렇게 확 불살른다면은 그래서 그 자리를 그 무대를 축구협회가 마련을 해준다면은 그게 전격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도 봐요. 못 저는. 이기는 척 네. 하면서 나와서 그렇죠. 또 확 네. 또 신념을 가지고 또 하면 되니까 또. 아니할 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박씨 아닙니까?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한번 지성아, 그 정도까지. 지성 선수 이렇게 하면서 성대모사 안 됩니까? 결혼은 월드컵 끝나고 하세요. 월드컵은 대박입니다. 월드컵은 대박입니다. 대박 박씨 아닙니까? 대박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오케이. 저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안 돌아온다. 저도 안 들어온다. 자, 이것도 딱딱 갈렸네. 또 그러니까 손아운서랑 코드가 맞네요 오늘.
나는 임 팀장 잘 맞네요, 정말. 그러면 이것도 겁시다. 시리즈하고 이것도 거자고. 네, 이것도 걸어서 저는 이거를 맞추는 저, 팀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우리는 왕 게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정인영 아나운서. 아 왜 계속 정정 아나운서를 탐을 아니 사심을 여기서 계속 드러내시면 안 되고요. 장신이지만 한번 아나운서를 살짝 그 실물로 한번 보고 싶다. 네, 거기서- 현장 나가시면 보시잖아요. 거기서 보기는 나가서 보는데. 우리가 거기서 녹화를 하면 되잖아 스토커를. 그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박지성이 온다 안 온다는 저는 이제 윤태진 아나운서. 아니 왜 계속 여자 아나운서들을 이렇게 윤태진 아나운서 아니 CBS에 여자 아나운서들 없습니까? 알아? 정말 예쁩니다. 알아? 본인이? 아 참. 저는 모르고 아마 신장이 김대현 선수 비슷할 거예요. 조금 더 클 수도 있어요. 아나운서는 그치 조금 더클 20cm 수도 정도 차이가 나고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윤태진 아나운서. 2014년 1월 22일 SBS의 홍명보 감독 인터뷰. 기본적으로 박지영 선수하고 뭐 한 번은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그런 데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이제 홍 감독이 그때는 저 아시안 게임 대표팀을 맡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경기장에 왔습니다. 경기장에 왔는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비즈니스 이제 국내선 아프리카 남아공 내에서 국내선을 타게 됐는데 우연히 저도 이제 그 표가 없어서 비즈니스를 이제 끊어서 타게 됐어요. 그 옆자리에 홍 감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바로 옆에 이제 우리 촬영 기자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를 겪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보면 이제 왜 이거를 봐서 얘기를 하느냐. 이제 박주영도 봐야 되고 박지성 이제 와일드카드 이런 거를 그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기가 이제 그 그리스와 경기였던 거죠. 그리스와 경기 박지성이 통렬한 쐐기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다들? 네. 그래서 그게 맞아요. 누구보다 깊게 뇌리에 박혀 있을 거라고요. 홍 감독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포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면은 당시 이제 그리스가 뭐 재정 위기도 오고 별 그런 의지가 없었다고 하지만 유럽의 강화 아니겠습니까? 1등했었잖아. 뭐 유럽. 유로 2004 때. 네, 유로 2000. 그러니까 그런 팀인데 그런 팀을 제압할 수 있는 선수 박지성이죠. 쐐기를 박았던 겁니다. 이제 아니죠. 이정수가 해발슛으로 선제골을 얻었지만 그 해발슛. 네, 해발슛 헤딩하려고 했는데 발에 맞고 들어갔었던. 한참 생각했네요. 네. 네,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박지성의 존재감만큼은 홍명보 감독이 확실하게 느꼈을 거라고요. 약간 리더의 스타일이라는 게 그렇죠. 나온 것 같은 게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믿은 사람은 계속 쓰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그때 박주영은 뭘 했느냐? 박주영은 그 자책골을 넣지 않았나요? 그 아르헨티나잖아요. 네, 아르헨티나전 때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 되게 지금 그 몸살이 걸려서 생각이 안 나던 것까지 이제 막 생각이 나네요. 나는 김민재 아나운서 얼굴만 계속 지금. 자, 어쨌든 만났을 우리 오늘 두 개를 걸었습니다. 이제 정인영 아나운서. 아니 왜 뭘 정민영과 진짜. 윤태진이 여기서 상품처럼 나온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그건 되는데. 아니고요. 우리가 아니, 이제 동경하고 있다. 아, 예. 진 팀은 지금 우리는 밥은 사야 돼. 아니면은 스토커 애청자분들에게 경품을 하나씩 내놓는 걸로 이렇게 나중에. 예. 뭐 그거 좋네요. 예. 손 아나운서가 이제 오해하지 말게. 우리가 이제 그 정하나 윤하나에 대한 마음은 박지성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뜨겁다. 그 정도로 동경을 하고 있다. 그분들이 올 가능성은 아마- 0%. 배제하지 마. 열을 배제하죠. 열을 우리가 이제 전사적으로 CBS 전사적으로 예. 한번 이제 추진을 한다면은 KBS가 한번 우리 제휴도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럼 일단 보면 오든 종교를 말든, 한번 물어보세요. 홍명보 감독과 박지성의 관계라면 일단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지. 그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야. 너도 어쨌든 그 선비인 척하지만 네. 어쨌든 마음이 있는 거잖아. 아닙니까, 박 기자? 당연하죠. 스포티비에는 없어 여자 캐스터나 여자 아나운서 스포티비에는 못 봤어요 아직. 잘 찾아봐 이제 앞으로. 없는 거 같아요. 그룹들을.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박지성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1월 30일 날이죠. 네. 네. 30. 목요일 날이죠. 네. 쉬는 예. 날. 멕시코. 몇 시죠? 멕시코전. 설련후 첫날 11시입니까 그때도? 11시로 오전 알고 11시? 있는데. 오전으로 우리나라 알고 시간으로 네. 한국 멕시코전 이때가 이때도 역시 국내파로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소집 명장이 바뀌지 않죠. 해, 예. 해외파는 안 오는 거죠. 예, 네. 유럽파는. A 매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멕시코도 국내파 위주인데 네. 그
월드컵 예선에서 핵심적이었던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자, 친숙한 그러면 선수들이 많죠. 한국 예. 멕시코전 전망 뭐 데이터적으로 하지 말고 네. 이것도 역시 우리 걸어? 주관으로 걸자고. 네. 자, 손아운서는 몇 대 몇 누구 승리? 스코어까지 맞춰야 되는 건가요? 맞춰야 돼요. 맞추면 저는 항상 그래봤어. 저는 1대1 무승부 가겠습니다. 멕시코랑. 예. 오케이. 자, 임종률 기자. 저는 1대2 패. 1대2 패. 냉정하게 자, 봐야 돼요. 박세훈 기자. 저는 0대0 가겠습니다. 0대0 무승부. 네. 저는 무조건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시 1대0 승리. 1대0. 좀 많이 쓰시죠? 아니 코스타리카랑 비슷할 것 같아. 코스타리카랑 비슷할 것 같고.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멕시코전 늘 우리는 멕시코는 좀 만만하게 생각했어. 제가 볼 때는 좀 사실 좀 주축 선수들이 빠지긴 했어요 이번에. 키도 단신이고 생각보다 장신이 아니잖아. 근데 멕시코한테 우리 호되게 당한 기억이 없습니까? 98년 98년 월드컵 때 월드컵 때 나 지우개야. 하석주 선수가 골 넣고 퇴장당했던. 3대1로 졌다잖아. 그게 뭐 그때 호되기야. 블랑코가 그 깡총깡총 튀는 그렇죠. 그걸로 우리 선수들을 농락했죠. 블랑코와 에르난데스에게 당했죠. 에르난데스. 깡총 뛰는 게 뭔데? 공을 공을 가라사에 다리에 발사에 끼고 끼고. 발사에 끼고 그 기술 이름 자체가 블랑코예요. 과테목 블랑코. 블랑코예요. 그게 그 예. 이름이 과테목 블랑코야. 예, 그 선수 이름이 과테목 증거보다- 블랑코인데. 증거보다 그거 당한 게 더 기분 나빴어요. 그래. 그렇죠. 지났으니까.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서노비치. 그 대회 아유. 중에 해변의 경질됐던 또 해변의 그 아들. 물론 네덜란드전 0대5 패배도 있었지만 예. 결정적인 이유였죠. 우리가 그때 1승 재물이라고 차범근이었나요? 생각했던 차범근? 차범이었죠. 차범. 기대를 안타깝습니다. 했는데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첨언하면은 그때 정신적 지주가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돼요. 김주성 선수는 그때는 은퇴를 했고 홍 감독이 남아 있었지만은 공격 쪽에서 이끌어줄 황선홍 선수가 그때 부상으로 중국전에서 중국한테 심한 태클을 태클 당했었죠. 당해서 이제 골키퍼에게. 문제가 예. 불렀던 거의 한 바퀴를 네. 360도를 그건 돌았죠.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공격을 주도할 만한 정신적인 지주 베테랑 선수가 없었다는 거죠. 황선홍 선수가 제 선배입니다. 여러분 그 점 알아주시고. 선배십니다. 뭔 선배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뜬금없는 학연 지연. 자, 뭔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 어쨌든 박지성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만큼의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뽑고 오늘 첫회 해보신 거 어떻습니까, 손아운서? 예, 좋네요. 예, 뭐 이리저리 물어뜯는 것도 좋고, 예, 저랑 상성이 잘 맞는 분을 또 발견을 한 것도 오늘 괜찮고. 조심해요. 실제로 상성이라고 물어뜯는 하는데 상성이 무슨 뜻? 상성. 예, 잘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상성이라고 합니까? 예, 다 잘 맞는 것 한번 같은데. 찾아보세요. 예. 그 쉽게 얘기하면 궁합이 잘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랑 궁합이 잘 맞는다는 상성이라는 표현은 좀 하기가 표현은 좀 싫고요. 예. 그런데. 속궁합이란 말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손아운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다음 네. 주에 또 변함없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일 기자하고 박성훈 기자는 뭐 쭉 해왔으니까 네. 소감은 생략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셜리티 가기 전에 마지막 그 그래. 출연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종일 기자가 다음 주부터는 소치 예. 동계올림픽 소치 취재를 단독 취재를 가기 때문에 아니 단독 취재 우리 회사 단독. 우리 회사 단독.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 단독으로. 단독. 그래서 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지 않게 전화로 연결해서 다음 좋은 주에 생각이십니다. 진행 상황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 되시면 아침 나절이니까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럼 소치 그냥 그 풍경이나 이런 것만 스케치 정도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경기 사진 찍어서 내용은 보낼까요? 아니, 굳이 이제 소치 알겠습니다. 걸들 네. 위주로. 지금 빨리 지금 자리를 비워달라는. 자, 이렇게 해서 임종률 기자가 소치까지 취재 가게 되면 다음 주는 3명이 할 수 있도록 전화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 갑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 그럼 다음 주는 소치 편을 한다든지 참 끝나다니까 참 되게 안 끝나네. 자, 뉴스토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간의 스포츠쇼를 스토커처럼 지루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토커 시즌2 뉴스토커. 다음 주는 더 변화된 모습으로 따끈한 스포츠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빠이. 하지 말아요. 정말. 회의 다 갔어.